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국정원 한국사 강의를 맡게 된 홍성혁입니다. 이제 교재가 나오면 이제 이름이 나올 텐데, 이제 교재를 지금 아직 못 만들어서,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 한 바퀴 돌고 교재를 만들려고요. 좀, 다듬을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좀 당분간은 불편하지만 프린트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반 수업을 이제 한 3년,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국정원을 가려고 해요? 자, 저 선생님이 이상한 걸 물어봐, 그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지? 돈 벌려고 하는 거고, 힘 있는 권력기관이잖아. 거기다가, 사실은 예전에 국정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판공비가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그 친구랑 술을 먹으면 언제나 술값은 개간했거든. 그래서, 나는 국정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꿈꾸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국정원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그런 기관이죠. 여러분들이 일단 국정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타락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국정원을 들어가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이 순간만은, 그리고 이제 국정원 시험 볼 때까지는 내가 아주 청렴한 청백리 같은 관리가 돼서 이 나라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 같은 게 필요해요. 네? 어차피 들어가면 다 타락해요. 몇 년 지나면. 하지만, 그런, 깨끗한. 그래서, 사실,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 가장 공무원의 표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16세기에. 조광조 같은 사람이 참 필요해요.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나와주기를, 이제 바라면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죠. 물론 이제 현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쭉 이제 국정원 시험을 보고 여러 학생들이 보고 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논술 시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면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중요해요, 여기는. 근데 이제 개인의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이 사람이 인성이 얼마나 올바로 갖춰지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진단을 하고요. 인성이 이상하거나 가치관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국정원을 가려고 하는가, 단지 돈벌이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시대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정원을 목표로 하셨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역사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논술도 결국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치관, 개인의 가치관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내지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내지만, 그리고 그 안에 이 사람의 가치관이 이제 쓰는 동안에 사람의 가치관이 거의 써지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 가치관대로 쓸 거 아니에요. 그걸 본다는 얘기죠. 사실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많이 기억하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일반 공무원 시험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 그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답안지 속에 들어가 있는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정원 한국사를 공부할 때도 가치관을 연마한다는, 가치관을 갈고 닦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답안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사실들이나 어떤 주제들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내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쓸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지선다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 시험은 쓰는 시험이잖아요. 쓰는 시험은 많이 써보는 게 좋아요. 많이 써보는 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도 여러분들 이제 논술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막 하다 보면 자기가 보면서 자기가 막 웃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웃는다고. 근데 그럴지라도 계속 쓰고 또 쓰고 하다 보면 어느새 상당히 세련되고 정리된 문장을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요. 물론 그게 시험 전이 돼야 되겠죠. 시험 끝나고 그러면 소용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써보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고, 어떤 선생님이 이제 이 1강부터 이제 정근대사 쭉 이제 2달 동안 하면서 주제들을 쭉 줄 거예요. 이렇게 매 시간마다 그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써보셔야 됩니다. 계속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써보고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 국정원 수업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안에는 굉장히 그 다양한 다양한 레벨의 학생들이 있어요. 한국사 하나만 놓고 본다면 역사를 전공한 친구들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역사 전공 손 들어봐. 올해는 하나도 없네. 네. 학생이 역사 전공이야? 아니, 자꾸 끄덕끄덕거려서 적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한국사를 하나도 안 접해본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가끔 가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쵸. 아유, 올해는 그래도 적네. 작년에 처음에는 한 10몇 명이 쫙 손을 드는데, 거기서 식은땀이 막 흘러내리더라고. 이걸 어떻게 하나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더한 경험도 많으니까, 제가 이제 저기 평창동에 있는 서울 예고라는 학교가 있잖아요. 예수라는 고등학생들. 거기서 지금 한 2, 3년 강의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미술과 있고, 음악과 있고, 무용과 있어요. 제일 힘든 수업이 무용과 수업이에요. 발레과, 한국무역과는 좀 난데도 발레과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저번 주 토요일날 하고 와서 그 이틀 동안 끙끙 앓았는데,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예뻐요. 정말 발레하는 애들이. 키도 늘씬하고, 머리도, 얼굴도 요만해. 나랑 쓰면은 반이야, 반.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지? 요즘 또 학생들이 또 신하잖아요. 또 성적 발육이 잘 돼서. 거기다가 애들이 탤런트처럼 다 예뻐.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그 발레과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설렜어. 근데 이제 들어오고 나서 1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어서 나왔어, 거의.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야. 임진왜란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험 범위가 거기부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녀석이, 선생님, 김유신은 언제 나와요? 김유신 나올 때 됐는데, 이런 거, 김유신. 임진왜란 때 김유신을 찾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또 한 녀석이,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했더니, 아니, 퇴기란 사람하고 이영이란 사람하고 저도 친구예요? 왜 맨날 똑같이, 같이 나와요? 이러는 거야, 또. 퇴기랑 이영이 친구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런 식이니까, 1시간 수업을 하면서 내가 진짜 말로 땀을 흘렸던 기억이 나. 그다음부터 이제 애들이 예뻐 보이는 게 아니고 악마로 보이는 거지. 거의 밤에 꿈속에서 애들한테 얻어맞는 꿈을 꿔요. 또 이 발레 하는 애들이 하이킥을 또 잘하거든. 하이킥으로 얻어 터지는, 맨날 그거.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내공이 많이 단련됐어요. 거기 다니면서.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역사적 상식이 없는 친구들도 많이 가르친다고,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이제 자부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름이 뭐야? 승원이? 네. 승원이는 전혀 한국사 해본 적이 없지. 예전에 2006년도에 검정고시 검정고시 준비했을 때?